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다채로운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울산 지역 가로수 가운데 국화인 무궁화를 제치고 일본 국화인 왕벚나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화물차 연쇄방화 피해 차량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보상 금액 등을 두고 마찰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수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광복절인 오늘 울산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최고 80mm로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겠고 산간지방에는 국지성 호우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1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주 내내 낮 최고 30도 안팎을 기록하겠고 한두 차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제67주년 광복절을 맞아 울산에서도 오늘 오전 10시 문예예술회관에서 경축식이 열립니다. 이어 오는 11시에는 북구 송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고원 박상진 의사 조형물 제막식과 추모 행사가 열리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위한 위문품 전달식도 있을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내일까지 울산대공원 남문광장에서 나랏꽃 무궁화 전시회를 열고 전시회를 찾는 시민들에게 무궁화 묘목과 꽃고추 3,000그루를 나눠줄 계획입니다. 울산 지역 가로수 가운데 일본 국화인 왕벚나무가 가장 많고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는 2위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13만여 그루의 가로수 가운데 왕벚나무가 22%, 무궁화는 20%, 은행나무 19% 다음으로 느티나무와 해송 등의 순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왕벚나무는 우리나라가 자생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의 국화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허가를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종호 북구청장에 대한 첫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이다루 기자입니다. 주민들과 상인들의 환호 속에 윤종호 북구청장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윤 구청장은 재판 출석에 앞서 코스트코 건축허가 반려는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고뇌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도 전통시장을 살리는 데 중심을 두고 서민경제 살리는 데 중심을 둔다면 현명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재판은 윤 구청장의 간단한 의견 진술로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있는데도 행정기관이 권한을 넘어서 코스트코의 건축 허가를 반려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행정을 실현한 만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수 혹은 어려운 사람을 지켜야 된다는 큰 흐름의 역사적 그런 책무로 보아서 이 사건은 반드시 우리 윤종호 구청장이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윤종호 구청장 구명대책위원회는 이번 1차 심리를 앞두고 주민과 북구청 공무원 등 600여 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2차 심리에서는 국회의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원들의 탄원서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재판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판단하는 시험대로 볼 수 있어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2차 공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화물차량 연쇄방화로 피해를 본 차량들에 대한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을 두고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막을 걷어내자 2달 전 불에 탄 차량이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차를 잃고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로 전락한 차주는 앞날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차 그 쓰겠습니까? 이런 월급쟁이 하루 또 일당 받아가면서 뭐 서표도 타고 뭐 하고 하죠 뭐. 그나마 다행으로 범인 검거와 상관없이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차주들의 목소리입니다. 울산시는 연쇄방화 사건과 화물연대와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는 경찰의 확인서만 있으면 중고차 시세 범위 내에서 수리 비용의 100%를 보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방서 추산 울산에 등록된 피해 차량 7대의 피해액은 대략 1억 9천만 원. 하지만 피해 차주들은 실제 피해액이 이보다 2억 원 이상 더 많다고 주장합니다.
요 뒤에는 쓸 수 있지 않냐 하는 건데 사람으로 치면 머리가 없습니다. 머리. 이 자체가 완전 점수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 값비싼 화물차의 경우 중고 거래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상 기준이 되는 시세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보험 개발하면서 차량 기준 가액이 승용차에만 있고 없습니다. 이게 지금 그 중고차 매매 가액을 참가하여 받으려는데 화물차는 그대로 절차 않습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각 구군별로 손해사정인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한 보상액을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의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게 보상 절차가 시작됐지만 보상이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스마트폰을 야한 동영상을 보는 야동폰으로 쓰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 뉴스 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윤경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쏟아지고 있는 성인용 음란 동영상들. 영상 파일을 주고받기 쉬운 카카오톡 등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급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다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5건. 더 큰 문제는 스마트폰 메신저는 인터넷과 달리 신분 확인 없이도 음란물을 보내거나 받을 수 있어 청소년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학원가로 가봤습니다. 그런 거 맞죠? 유연타면 링크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한 모바일 설문회사가 청소년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3명 가운데 1명 꼴인 98명이 스마트폰으로 성인용 콘텐츠를 찾아봤다고 답했습니다. 자녀의 스마트폰에서 그런 경로들을 발견하고 음란물에 대한 경로들을 발견하고 저희 쪽으로 상담을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심지어 뭐 자기의 몸을 찍어서 뭐 상대방에게 전송해서 범죄가 되는 경우들도. 이러다 보니 통신 3사도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SKT는 무료로, KT는 월 2,000원에 청소년 유해물 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LG U+는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서비스가 적용됩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도 지난 6월부터 스마트 보안관이라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 앱을 무료로 보급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이 앱은 부모 전화기와 연결해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 실태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음란 동영상에 한 번 중독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고 모방 범죄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부모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북구의 한 교차로에서 통근 버스가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신호 위반이 원인인데 한 해 10명가량이 이런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벽 시간 북구의 한 교차로. 버스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더니 옆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고 맞은편에 있던 택시를 그대로 덮칩니다. 병영에서 북구 홈플러스 방면으로 달리던 통근버스가 신호를 받고 옆에서 진입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등이 중이던 차량과 오토바이를 잇따라 덮친 겁니다. 버스와 충돌한 택시입니다. 사고 당시에 충격을 말해주듯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33살 김모 씨와 택시 승객 57살 송모 씨가 숨졌고 59살 정모 씨 등 3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순간적이라 그거 탁 부딪히는 소리도 상당했고 그래도 머리 유리가 다 깨졌어. 경찰은 통근버스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신호위반 교통사고는 무려 1,800여 건, 사망자도 31명이나 됩니다. 나나 조금 더 빨리 가겠다는 성급한 운전의식이 아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올해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 쟁점 중 하나는 사내 하청 문제입니다. 노사 간 입장차가 커서 최대 난제로 꼽히는데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인 비정규직 지회는 정규직 노조와 별개로 어제 2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고 16, 17일에도 4시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회사의 정규직 전환 제시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이유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8일 정규직 노조와 가진 교섭에서
사내협력업체 중 채용 기준에 적합한 일부를 정년 퇴직 등으로 채용 가능한 자리에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직영으로 채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2년이 안 된 사내하청 직원 1,500명 정도는 이미 지난달 직영 계약직으로 전환돼 현재 논의 중인 전환 대상은 사실상 2년 이상인 근로자들입니다. 노조는 최병승 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모든 사내하청 직원이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회사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회사 측은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대법원 판결은 개별 판결이며 개인마다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이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노사 합의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법원 판결을 모든 사내 하도급 사회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노사가 모두 함께 법률하고 양보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 올해 협상이 접점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문제가 최대 난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민주노총이 통합진보당 지지를 철회함에 따라 통합진보당 울산시당도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석기 김재현 의원 제명안 부결로 시작된 지지 철회를 놓고 마라톤 회의를 연 민주노총은 통합진보당은 조합원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지지 철회를 결정했습니다. 통합진보당 울산시당은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강기갑 대표에게 탈당과 분당을 촉발시키는 모든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당비를 내는 울산시당 진선당원 6천여 명 가운데 4천 명이 민주노총 조합원이어서 지지 기반 훈련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울산은 당분간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교가부는 어제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지 않는 울산 등 4개 시도는 하반기에 조례 개정을 마치도록 유도하고 제한 여부를 내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은 지난 6월 시의회에서 학원 교습 시간을 밤 12시에서 밤 10시로 줄이자는 교육청의 원안을 부결시킨 만큼 당분간 관련 조례를 발의하기는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트 친환경에너지공학부 조재필 교수팀이 기존의 리튬 2차 전지 기술에 비해 충전 시간을 최대 12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는 전극 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신기술은 1분 내 완전 충전이 가능한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 개발의 단초가 될 전망입니다. 이 기술은 화약 분야에 권위 있는 학술지인 안개반테 케미 국제판에 실렸습니다.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으로 울산 연안 수질도 1등급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해양수산부의 해양 오염 조사를 분석한 결과 1997년 5등급이던 태화강 BOD가 태화강 수질 개선 사업을 통해 지난해 1등급으로 향상됐고 울산만의 평균 수질도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됐습니다. 울산 연안 평균 수질 1등급은 환경부 해역 수질 기준으로 참돔과 방어, 미역 등 수산생물 서식 양식과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